안녕하세요. 10분 책 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작가 이기준 님이 지은 엄품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황소북스입니다. 사람에게는 인품이 있고 말에는 엄품이 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잘 읽은 책인데요. 우연히 다시 꺼내 들었다가 다시 한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말 때문에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지나치게 뜨겁진 않았는지, 말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닫았다면 말 온도가 지나치게 차갑지 않았는지 겸허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뜨거운 말보다 차가운 말이 힘이 세다. 수기를 지닌 이병철 회장의 간결한 화법. 우리가 구사하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하면 나는 뜨거운 말과 차가운 말로 분류한다. 말에도 나름 온도가 있다. 이른바 말 온도다. 뜨거운 말은 감정이 잔뜩 실린 말이다. 불의 기운, 화기를 닮았다. 뜨거운 기운을 지닌 말은 감정이 앞설 때 구사하는 언어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말인 탓에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말 때문에 오해를 사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말하는 이가 비교적 감정을 절제하고 전달하는 것이 차가운 말이다. 물의 기운, 수기를 지닌 경우다. 흐르는 물처럼 차가운 말을 구사한 인물로는 고 이병철 삼성회장을 꼽을 수 있다. 이 회장이 막 신라호텔을 설립했을 때다. 이 회장은 틈만 나면 호텔 조리장을 일본의 한 일식집으로 연수를 보냈다. 초밥 비법을 전수받아 오라는 당부도 했다. 초밥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했던 조리장은 자존심이 상했다. 조리장은 일본에 다녀올 때마다 벼르곤 했다. 초밥 정도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언젠가 내 실력을 보여주고 말 테야. 며칠 뒤 이 회장이 지인들과 호텔 식당을 찾았다. 조리장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초밥을 만들어 이 회장 앞에 내놓았다. 회장님, 맛이 어떠신지요? 즉답을 피한 이 회장의 표정에선 긍정도 부정도 읽을 수 없었다. 다만 이라는 감탄사에는 묘한 아쉬움과 실망감이 한데 섞여 있는 듯 했다. 이 회장이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천천히 말했다. 참, 초밥 한 점에 밥알을 몇 알 넣었습니까? 네? 그게... 순간 조리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회장은 조리장을 바라보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조리장은 하는 수 없이 뭉쳐있는 밥알을 물에 풀어 헤친 뒤 한 톨 한 톨 셌다. 밥알 개수를 다 파악하기까진 꼬박 10분이 걸렸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밥알은 모두 그러니까 총 320알입니다. 늘 320알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일관되게 조리합니다. 그리 쉽게 답하면 안 될 듯 합니다. 낮엔 밥으로 먹기 때문에 초밥 한 점에 그 정도가 적당하지만 저녁엔 술안주로 먹기 좋도록 280알 정도면 좋습니다. 초밥은 손끝으로 빚는 식탁 위의 예술입니다. 초밥은 식탁 위의 예술이라는 말이 자꾸만 조리장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다음날 조리장은 짐을 싸 부산항으로 향했다. 다시 일본에 있는 일식집을 찾아 초밥 요리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충실히 다지기로 한 것이다. 이 회장은 초밥 맛이 기대에 차지 않았지만 감정을 앞세워 훈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간결하고 함축적인 촌철살인을 날렸다. 만약 이 회장이 설교하듯 조리장을 가르치려 했다면? 그러니까 차가운 말이 아니라 도대체 일본에서 뭘 배운 건가요? 라는 식의 뜨거운 말을 내뱉었다면 위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모른다. 아주 신중한 성격이라면 모를까. 웬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을 것이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느끼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을 개연성이 높다. 싸우지 않고 제압하는 나무닭 화법. 장자 달생편을 보면 목계, 그러니까 나무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닭싸움에 심취한 왕이 닭 조련사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닭을 조련시켜 내게 보여주게. 몇 달 뒤 조련사는 한가롭게 마당을 노니는 닭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 닭이 폐하께서 찾던 천하무적 닭입니다. 왕은 몇 번씩 눈을 씻고 닭을 바라봤다. 조련사가 가리킨 닭은 겉모습이 형편없었다. 뼈대가 가늘었고 살집도 빈약했다. 또한 여느 닭처럼 바삐 움직이기는커녕 꼿꼿하게 고개를 든 채 부동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게, 내가 보기엔 그냥 거뭇한 나무 토막 같군. 폐하, 저 닭은 아무리 덩치가 큰 닭이 덤벼도 허점을 보이거나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던 닭은 제풀에 지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셈이지요. 어떠한 적이 덤벼도 흔들리지 않는 닭에 대한 이야기, 목계의 교훈이다. 생전에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이 우화를 자주 들려줬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건희 회장 역시 비교적 말수가 적다. 그룹 내 회의에서 부하 직원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편이며 마지막에 함축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화법을 구사한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 같은 말도 나무다 화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말이 지닌 온도와 기운을 겸허하게 측정해보자. 속도와 빠르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다. 말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언어적 순발력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능력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난 남보다 천천히 대답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곤 한다. 건네는 말에서 긴장과 절제가 엿보이는 사람, 목계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반갑다. 조금 과장하자면 메마르고 거친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말을 성찰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본다. 온도와 화법을 잴 수 있는 말 온도계 같은 것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기 말이 지닌 기운과 온도를 겸허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말 때문에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지나치게 뜨겁지 않았는지, 말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닫았다면 말 온도가
지나치게 차갑지 않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서는 게 아니다. 목기와 같은 유연함을 유지할 때 말의 무게감은 더해지며 적당한 말 온도를 유지할 때 얼력, 말의 힘도 세지는 법이다. 당신의 말은 몇 도쯤 될까? 지금까지 10분 책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몇 도쯤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차갑게, 지혜로운 말의 온도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